어떻게 리보플라빈을 편두통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양입니다. 오늘은 리보플라빈과 편두통에 대한 1급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긋지긋한 병인데요. 일단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능이 이상해져 가지고 편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보플라빈이 이 기능 이상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론적인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에 4번 이상 편두통을 호소한 환자군에게 리보플라빈 400mg을 매일 투여한 결과 편두통의 빈도가 한 달에 2번 이하로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연구 집단이 조금 작고 테스트가 완벽하지 않아서 한계점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리보플라빈과 편두통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현재까지 여러 논문들과 임상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리보플라빈을 편두통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용량과 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식품에서는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3번째로 안전 기준과 이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효과가 있는 사용 기간과 용량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을 통틀어서 400mg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데요. 실험의 대부분이 알약의 형태로 섭취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났고요. 효과는 연구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약 60%에서 70% 편두통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편두통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약 한 3, 4회까지 줄었다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식품에서는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리보플라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 소의 간, 두부, 달걀, 치즈 등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100g당 이 정도 들어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400mg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지만 NIH 권고사항의 1인 권장 섭취량을 보시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통해 평소에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정말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편두통 때문에 리보플라빈을 사용하시는 거라면 영양제의 형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이쯤 되면 400mg 정도의 고함량을 섭취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안전기준과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 논문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400mg 이상 고함량을 섭취했을 때에도 위장관계 부작용,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다른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 리보플라빈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편두통의 여러 가지 발생 기전 중에 특정 한 가지 부분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편두통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계기는요,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특정한 질환이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정말 많은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 있고 의학적인 데이터와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정말 귀중한 정보들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도움되는 정보 오약TV가 대신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면 좋아요를, 매주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